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매기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상속인 한 명 한 명이 물려받는 만큼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 아내와 자식들에게 20억 원 아파트를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정부안 핵심은 유산취득세 도입입니다. 지금은 물려받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지만 앞으로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만큼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이 돼서 이제 가세 형평이 좀 더 도모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과세 대상이 금액이 아닌 사람이 되다 보니 인적공제 개편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일괄공제 5억 원이 폐지됩니다. 대신 인당 5천만 원이던 자녀 공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도 법적 상속분과 상관없이 10억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현재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제 폐지는 이번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또 각종 추가 공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에게 10억, 자녀 2명에게 5억씩 물려준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13억여 원을 공제받아 1억 원대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부안대로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0억 원이던 면세점이 20억 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산의 가치들이 많이 올랐고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을 해야 되는 집들이 엄청 늘어버렸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조정 정책이 필요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부안을 적용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야당 일부에선 자녀 공제 한도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쟁점 중 하나인 50% 최고세율 인하는 이번 정부안에선 빠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부의 대물림을 줄이자는 상속세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또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유산취득세는 남은 가족이 말 그대로 n분의 1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방식보다 누진 구조,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세 완화 폭이 더 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부의 대물림을 막자는 상속세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나라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하나의 제도 중에 하나로서 좀 더 가세 공평이나 부의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세수 감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2년 전 거친 상속세는 8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체 국세 가운데 상속세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연간 2조 원의 감세 효과가 날 걸로 보입니다. 피상속이 남긴 재산 전체가 본인의 100%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부분을 정산하자는 게 상속세예요. 그런데 오로지 세금 깎아주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관건은 상속세를 두고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는 여야가 정부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5억 원인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늘리고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최고 세율을 40%로 내리자는 국민의힘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세 부담 완화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도 의견을 같이 했는데 이번 정부안이 논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